자, 법으로 못 막습니다. 고객들이 원합니다. 또 업주들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냉방기, 에어컨을 틀고 고객을 맞는 이런 영상인데요. 저희가 오늘 낮에 거리를 찾아봤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저 장면 눈에 띄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 명동과 이게 신촌 같은 그 상권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저렇게 네. 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냉방기를 세게 틀어놓고 문을 열어놓으면 차가운 냉기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따뜻한 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이게 시원한 이 네. 공기를 맞아서 가게 매장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 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아, 푹푹 찌는 더위인데 지나가다 저렇게 문이 열린 틈으로 시원한 찬 바람이 들어오면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 계속됐었거든요. 자, 작년에는 이제 단속을 했습니다. 에너지 낭비하지 맙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 상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그걸 단속하는지 모르셨던 거예요? 공사한테 그냥 놔두고 영업해야 되거든요. 실력은 좀 힘이 못하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더 들어오게 되면 더 더워지겠죠. 덥다고 짜증내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정확한 수치로는 판단은 안 했는데 6.6%는 거의 3분의 1 정도 한다고. 네, 몇 년 전에는 저렇게 이제 전기가 너무 사용량이 늘어서 한여름 낮에 지역 단위로 뭉텅이로 아예 그냥 발전을 끊은 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 그랬죠. 이후로 이제 그 여름철 저런 식의 개방하는 것을 단속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나왔던 명동에 있는 중구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네. 과태료도 받은 곳이 있고 경고를 발부한 곳도 있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고장만 한 38곳 정도를 받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경고를 했다가 그게 뭐 2차, 3차로 넘어갈 경우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신 것처럼 그다지 이제 상인분들께서는 뭐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네. 나가달라고 요청할 정도니까 조금 서울시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죠. 공문 받았다, 나가달라. 자, 이제 과태료 처음 걸리면 100만 원이라는데 일단 실제로 부과되는 건 많지 않고 경고장이 좀 많다는 건데요. 뭐 방법이 없겠죠. 일단 그 상점에 계신 분들은 우리 과태료 내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냥 상점에 그렇다면 자율적으로 저렇게까지 맡겨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상가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다는 것이 원인일 텐데 만약에 명동 지역에서 저렇게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만약에 전기가 누설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중구 전체에서 예를 들어서 전력 낭비가 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무슨 뭐 전기 커팅 같은 것을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한다거나 실내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워낙 중구인들 많이 오는 곳이니까. 네, 실제로 야구장에서요. 야구를 하다가 이제 전력 수급이 좀 높아져가지고 끊기는 일도 있었거든요.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잠실 야구장인데요.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보겠습니다. 잠실구장에 정전이 됐어요. 무슨 이벤트 중이 아닙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제가 2년 전에 대구구장에서 두산 삼성 경기하다가 정전돼서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요. 지금 완전히 다 암흑 상태가 됐습니다. 이 야구장에 와 계신 이 팬들도 아마 이런 경험 처음 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완전히 깜깜해진 상황입니다. 이거 방송사고 아닙니다. 방송사고 아닙니다. 네. 네. 이게 이제 2013년에 잠실구장에서 저렇게 정전이 된 일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더위에 그 전기 사용량이 비약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에 7,820만 킬로와트를 기록하면서 네. 올 여름철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8월이 되면 아무래도 이 기록을 좀 넘어설 것으로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점들에서 이 문을 열고 이 장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력 낭비가 좀 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전력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네. 이 전기라고 하는 게 이게 생물입니다. 네. 제가 좀 전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쭉 따라와 봤는데 우리는 물건을 만들면 안 팔리면 재고로 창고에 쌓아둘 수 있죠. 그렇죠. 전기는 재고가 없습니다. 전기에는 재고가 없다. 네, 그냥 버려야 되는 겁니까? 뭐 아주 특수한 경우에 배터리에 뭐 조금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소진이 됩니다. 근데 그럼 전기를 조금 쓰면 발전소를 안 돌리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발전소가 그렇게 급격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네. 수력 발전소만 갑자기 멈췄거나 양수 발전소 정도만 할 수 있고 나머지 못 하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불경기가 너무 심해져 갖고요. 네. 지금 전기 소비가 공장들이 안 돌아가서 남아도 옵니다. 그래서 조금 아마 저런 거를 봐주는 경향이 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전기를 갖다가 저축처럼 네.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데 스마트 그리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네. 바로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학과 같은 게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연구하는 학과가 네. 스마트 그리드 학과라든가 네. 생길 정도니까 앞으로 새로운 방법이 나올지도 모르죠. 자, 역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과학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기도 한데요. 조금 더 계절을 한번 앞서가 보겠습니다. 많이 더우시잖아요. 여러분을 가을로 안내합니다. 자, 지금 저렇게 시원한 계곡에 물이 흐르고 낙엽을 보여드리는 가을의 모습. 제주 중문해수욕장에 낙엽이 등장했기 때문이라네요. 자, 구장 차장. 네. 저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곳이 제주 이 중문해수욕장인데요. 네. 이 뭐 여름 그 한때는 이제 신혼여행지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곳인데 파도가 밀려드는데 뭐가 많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있고 해변에는 저렇게 이제 검은 물체가 네. 보이는데 저것이 이 한라산에서 떠내려온 이렇게 낙엽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한라산 정상 부근 또는 산 중턱에 있던 그 낙엽들이 밀려 내려와서 이 바닷가까지 내려왔고요. 그것이 중문 해수욕장 좀 덮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수욕을 즐기러 간 사람들이 이 낙엽 때문에 제대로 좀 해수욕을 즐기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을 때 따뜻한 그 바다, 그 시원하면서 따뜻한 그 모습을 그 체온을 그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자, 원래 이제 중문이라는 곳이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저희 이제 취재진이 오늘 저 중문 해수욕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아름다운 중문에 이런 낙엽이 섞인 바닷물이 오면서 해수욕객이 많이 줄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모습을 좀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주 시내에서 뭐 네. 그 중장비를 동원해서 70톤 가량을 수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낙엽들이 지금 밀려들고 있어서 네. 뭐 제주도는 때 아닌 낙엽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원래 이제 한라산, 지금 이제 최근에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한라산에 낙엽이 싹 쓸어 내렸는데, 한라산의 지금처럼 여름철의 모습은 참 아름답잖아요. 저희도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후 준비되면 그 내용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라산의 모습입니다. 자, 저 모습이죠. 다음은 이제 부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광안리인데요. 양지열 변호사, 광안리에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광안리에 지금 까맣게 보이고 있는 게요. 확대해서 보면 그냥 낙엽이나 이런 먼지나 이런 게 아니라 저게 개미떼라고 합니다. 네. 지금 바닷가를 빼곡히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개미떼가 출현했는데 이거를 SNS에 누군가 이 모습을 촬영을 해서 올리면서 이 바닥에 까만 게 이게 개미예요. 개미떼입니다. 개미떼가 저렇게 나타나는 바람에 저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지진 때문에 벌어지는 거냐라는 식의 그 반응들이 화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부산 지역에 냄새가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냄새가 나서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개미떼까지 뭐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을 법도 하네요. 근데 과학적 근거가 좀 있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실제로 그 구청 관계자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구장차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보통 일반적으로 장마가 끝나면 백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냄새다 아니면 개미떼다 해서 이제 지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매년 해마다 이 그 장마 직후가 번식기이기 때문에 네. 개미들이 먹이를 찾아서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것 뿐이지 이 지진 전조 현상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라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무더운 곳, 이제 제주도 중문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전부 다 이제 피서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곳인데 어쨌건 개미와 한라산의 낙엽 때문에 약간 불편이 좀 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덥네요.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